자, 언유법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메타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건 이제 비유적인 표현, 비유적인 표현 또는 상징적인 이야기 또는 우화적인 이야기, 언유적인 이야기. 뭐 우리 이한나 선생님은 이제 아기들을 키우면서 동화를 많이 읽어줬을 거기 때문에 이 동화 자체가 하나의 언유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교훈을 담고 있는 이야기는 거의 언유법, 메타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언유법은 좀 익숙하지 않을까 싶고, 오늘 이제 이야기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언유적인 표현, 비유적인 표현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느냐, 그걸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어떤 것을 설명할 때 그냥 개념적인 이론을 이야기하면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알아듣기 힘들죠. 네, 근데 맞아요. 이제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에 성경책이 어떤 이야기였냐면 이제 예수님이 네. 어떤 어촌 마을에 설교를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내가 올 때는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 그걸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제 언어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한 거지. 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맞아요. 다음에 내가 올 때는 너희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거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음, 너희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거라. 굉장히 비유적이잖아요. 네네. 어부들은 이미 물고기 낚는 건 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거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 사람을 많이 데려오라는 뜻이구나. 그렇죠. 성경에는 은유법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성경뿐만 아니라 뭐 불교도 아, 마찬가지고 그런가? 아, 다른 건 몰라가지고. 모든 종교는 언유로 가득 차 있죠. 성경만 그런 줄 알았어요. 성경만. 아유 그럼요. 그 아, 모든 종교뿐만 아니라 이제 뭐 유명한 어떤 강연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이것도 언유로 가득 차 있고요. 오, 그 다음에 어떤 종교의 설교도 그렇고요. 또 위대한 사람들의 어떤 그쵸. 성공 이야기, 뭐 스토리 이것도 다 이제 언유로 가득 차 있다 보시면 맞아, 돼요. 맞아. 그래서 그렇구나. 사람을 배달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언유를 잘 활용해야 돼요. 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발표 불안 때문에 왔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네. 뭐 발표 불안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훈련 많이 하시면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돌직구가 되잖아요. 별로 감흥이 그쵸. 없죠. 근데 이제 비유를 하는 거지. 자, 발표 불안을 해결하는 그런 것은 어릴 때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것과 비슷할 수가 있어요. 혹시 롤러스케이트 타 보신 적 있나요? 자, 롤러스케이트를 탈 때 처음 어, 일어서는 것도 힘들고 아마 걷는 건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우리가 일어서고 걷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었던 것처럼 발표하는 것도 같은 원리예요. 처음 앞에 놓으면 두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쵸. 심장이 빨리 뛰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숨이 막히고 아마 뭘 말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될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제 롤러스케이트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일어서는 것도 쉬워지고 걷는 것도 쉬워지고 나중에는 아마 달리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맞아.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발표하는 것도 같은 원리죠. 처음에는 이렇게 다리가 후들거리고 힘들어졌다가 어느 순간에 일어서는 것도 가능해지고 걷는 것도 가능해지고 달리는 것도 가능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두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뛰고 그랬지만은 어느 순간에 마음이 안정이 되고 편안하게 앉아 있는 사람들 눈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그 발표 불안에 대한 느낌이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많이 완화될 수 있죠. 좀 완화되죠. 뭔가, 완화되죠. 네. 뭐 또는 또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이한나 선생님 지금은 잘 따라오고 있지만 NLP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NLP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럼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자, NLP를 배우는 과정은 어릴 때 구단을 외고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과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구단 외는 게 너무 힘들었죠. 그죠? 네. 근데 구단을 어느 순간 외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곱셈, 나눗셈까지 쉽게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NLP를 훈련하는 것도 같은 원리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이 NLP 언어 공식을 어떻게 다 외워서 입에 숙달시킬 수 있을까? 정말 많은 부담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NLP 언어 화법들이 입에 익혀지고 나도 모르게 입에서 그런 말들이 술술 나오게 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마치 수학 문제를 쉽게 푸는 것처럼 말이죠. 좀 느낌 어때요?
뭔가 구구단 외우는 것처럼 좀 차근차근 천천히 해봐야겠다. 그런 할 수 있다는 느낌. 생각이 예. 들죠? 또 어떤 사람이 뭐 속이 답답하고 외롭고 막 화를 참지 못할 것 같고 막 뭐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화병을 갖고 왔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화병. 화병. 화병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 이한나 선생님도 처음에는 좀 화병 증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이제 해결됐지만. 예, 많이 좀 풀어졌어요. 어. 화병 있었어요. 자, 화병을 이렇게 설명한 거죠. 자, 우리 댐에 수로가 없이 물이 계속 고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댐뚝이 터져버릴 겁니다. 근데 어느 쪽으로 댐뚝이 터질까요? 바로 좀 약한 쪽으로 댐뚝이 터지게 될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순간순간 우리가 화도 표출하고 슬픔도 표출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실컷 하고 이렇게 뭔가를 표출하면서 해소를 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화가 나더라도 참고 슬퍼도 참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참고 뭔가를 계속 참다 보면은 억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계속 쌓이가지고 어리가 되고 한이 되는 거죠. 이게 합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댐tuk이 터지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터지게 되는데 어떤 사람한테 터질까요? 바깥에 좀 예의를 갖춰야 되는 사람한테 터질까요? 아니면은 우리 가족 안에 좀 쉽게 내가 할 수 있는 자녀들이나 또는 배우자한테 터질까요? 거의 애들한테 많이. 그렇죠. 그래서 애들한테 나도 모르게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댐뚝이 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소에 물을 계속 흐르게 만들면 되죠. 수로를 만들어서 계속 물을 흐르게 만들면 댐뚝이 터질 이유가 없겠죠. 네. 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감정을 좀 표출하고 해소하면 돼요. 뭐 자주 화가 나면 또 화도 내고요. 슬픔이 또 눈물도 흘리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자주 또 이야기도 하고 내 마음을 표출하는 거예요. 뭐 실컷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요. 뭐 또는 마침에 산에 가서 큰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요. 또는 율동 좋아하는 사람은 또 몸을 흔들며 춤을 출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게 참 많잖아요. 이렇게 이제 순간순간 내 감정을 표출하다 보면은 이 감정이 쌓여서 폭발하는 그런 일이 없겠죠. 자, 땜통이 터질 이유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자, 지금 느낌 어때요? 좀 부드럽게 내 마음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지금 제가 컨트롤할 수 비유적으로 있는 계속 느낌. 이야기를 하기 네. 때문에 쉽게 전달이 될 거예요. 네. 또는 이제 어떤 할머니가 손녀를 예쁘게 키웠는데 그때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손녀가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그 손녀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근데 돌직구로 할머니는 좋은 데 가셨어 울지 마 슬퍼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한다면 돌직구가 되겠죠. 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좀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메타포적인 이야기는 뭐가 있을까 생각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우리는 NLP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애벌레의 삶을 마감을 해야 된단다. 애벌레가 죽어야만 나비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단다. 너는 애벌레가 좋니? 나비가 더 좋니? 나비가 더 좋잖아. 나비는 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이 세상을 구경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 할머니도 자 육체적인 삶을 마감을 해야만 저 하늘의 천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할머니는 육체의 삶을 집어던지고 저 하늘의 천사가 되신 거야. 너는 육체의 삶이 좋아? 천사의 삶이 좋아? 천사의 삶이 좋잖아. 모든 사람은 나중에 몸을 벗어던지고 천사가 돼야 돼. 천사가 되는 것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과 비슷한 거지. 말하려면 이게 어휘나 문장이 가득 차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하려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느낌이 어떨까요? 돌아가셔도 천사가 됐다니까 뭔가 할머니 입장에서는 더 완전 나쁜 일은 아니다. 그쵸. 손녀도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고. 실제 그래요. 실제 그 몸을 가지고 사는 삶보다는 몸을 벗어던지 영혼의 삶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죽음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죽음 연구해 보면 무섭더라고요. 그걸 생각.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임사 체험을 한 사람,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근데 죽기 이전에는 너무 죽음이 두려웠는데, 자 죽음을 통해서 저 세상에 가 보니까 그게 너무 황홀하고 좋은 거지. 체험해봐. 죽음을 체험해 본 사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죠. 최면? 아니면은 뭐 아니야, 진짜 사고? 실제 죽었다 살아난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뭐 10분 정도 숨을 못 쉬다가 딱 깨어난 이런 사람이죠. 이제 그런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제 저쪽에 가보니까 너무 황홀하더라는 거죠. 그래요? 예. 천상세계가 너무 황홀하더라는 그런 거죠. 얘기는 들을 데가 없어서. 그리고 다시 내려오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내려온 이유는 뭐냐면 아직 여기 자식들도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 내려온 거지. 실제 그런 것만 없으면 그냥 저쪽에 가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임상 체험을 해본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의 이제 그 어떤 영성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뭐냐면요, 죽음은 황홀하다. 너무 환희로 빛나고요, 행복하고 기쁘고 여기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기쁨과 환희와 행복, 뭐 황홀함을 경험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녔더니 이제 막 천국 지옥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거 사람을 너무 좀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너무 얘기를 안 하면 좋은데 믿어야 천국 가고. 은유는 비유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다시 네. 얘기한다면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빨리 이해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비판적인 성향이 있거든. 의식적으로 비판하고 따지고 그런 거 막 좋아하죠. 저항하는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메타포 언유법을 활용하면은 의식적인 저항을 비켜갈 수가 있다는 거지. 의식의 저항을 비켜서 바로 무의식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할 때 모든 걸 이제 이 메타포로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도 메타포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나 자신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이제 이 메타포가 존재할 수 있는데, 네. 이를테면 자, 나를 꽃에 비유하면 어떤 꽃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나 자신을 꽃에 비유한다면 어떤 꽃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저는 동백꽃에 비유하고 싶어요. 동백꽃. 동백꽃은 겨울에 그 추운 날씨에도 꿋꿋이 그 추위를 이겨내면서 겨울에도 꽃을 피우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저 또한 인생의 그 어떤 겨울, 일반 시련, 고난, 어떤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걸 꿋꿋이 이겨내면서 정말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강하다. 그래서 저는 동백꽃과 비슷하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이한나 선생님은 어떤 꽃에 비유하고 싶어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개나리 꽃에 비유하고 싶어요. 왜요? 뭔가 봄에 이제 조금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거의 제가 처음 보는 꽃이 개나리 꽃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활짝 폈을 때 뭔가 햇빛이 더 따뜻해지는 느낌도 들고 봄이 왔구나. 그리고 이제 봄이 오면서 개나리 꽃을 봤을 때 개다리 꽃은 그래가지고 희망을 준다는 꽃이 있네. 희망의 꽃이네. 희망도 주고 환한 느낌, 환한 밝은 느낌, 밝음. 밝은 에너지. 네, 오케이, 맞아요. 우리 이한나 선생님은 보면 밝고 환한 느낌도 있고 네, 또 그렇게 살고 싶어요.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네, 네. 오케이, 그렇게 이제 나를 이제 발견하는 거야.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나무에 나를 비유한다면 어디에 비유할 수 있을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소나무. 자, 소나무에 비유를 하고 싶은데요. 소나무는 항상 풀을 얻잖아요. 그렇죠. 자, 푸른 꿈을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나이에 관계없이 항상 꿈이 있거든요. 20대의 꿈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자, 푸른 꿈을 영원히 갖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소나무다. 그리고 또 소나무는 그 자리를 지킨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소나무는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네, 네. 사치를 푸르면서. 나도 이제 그 자리를 지키는 거, 항상 이게 센터를 지키면서 누가 오든지 간에 그렇죠. 지킴이 역할을 하죠. 참만남의 지킴이. 천만장 지킴. 자, 우리 이한나 선생님 나무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저는 뭐 매년 아니 뭐 사시사철 푸르지는 않지만 그냥 열매 맺히는 사과나무에 비유하고 싶어요. 사과나무에 왜 사과나무라고 생각하세요? 뭐 가을까지 기다려야 되는 인내심도 필요하고 인내심. 그리고 또 빨갛게 또 탐스럽게 익었을 때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상큼한 느낌이지. 상큼한 느낌. 선생님 상큼한 느낌이 있으세요. 이미지가. 감사합니다. 상큼한 이미지가 아주 좋아요. 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맛있게 먹으면 또 행복할 것 같고 음. 나눠줄 수 있는 삶을 뭐 길게 나눠줄 수 있는 삶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과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한테
건강한 에너지, 그냥 상큼한 맛과 함께 건강한 에너지를 나눠주는 것처럼 선생님도 사람들한테 그런 상큼한 이미지에 좋은 에너지를 나눠주고 싶다는 말씀이다, 그죠? 네, 맞아요. 아침에 사과 하나를 먹으면은 그 몸에 병이 생길 이유가 없대요, 실제로. 아, 맞아요. 사과가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먹는 사과 특히 좋다는 거죠. 아, 저녁 맞아. 밤 사과는 뭐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아침 저는 사과 그래서 이제 좋다고 아침에 하더라고요. 무조건 사과를 한 쪽을 먹어요. 아, 사과 한 쪽하고 누룽지탕. 아, 보약이 보약 완전. 뭐야. 자, 이렇게 나무에 비유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자연 현상에 비유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자연 현상? 저는 자연 현상은 정동진 바다 위에 떠 있는 태양이에요, 제가. 아, 왜냐하면은 정동진 바다는 왜 정동진 바다냐? 제 이름과도 좀 비슷하지만 저 정동진 바다가 그러네요. 가장 저는 아. 깨끗한 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풍경도 좋고. 그렇죠. 근데 그 바다는 모든 오염 물질을 흡수를 해서 정화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저도 여기 오는 모든 오염 물질과 비슷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저는 정화시킨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울증, 불안증, 공포증, 뭐 공황장애 다 정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저는 한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 태양은 뭐냐면 한 것이 온 세상을 비추잖아요. 그죠? 네. 저도 마음을 비추는 태양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을 밝고 환하게 비춰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밝고 긍정적인 미래를 밝혀주는 거지. 예. 그래서 이런 심리 상담과 또 NLP 코칭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자연현상 한번 비유해 볼게요, 선생님. 자연상은 네. 생각나는 게 이제 비 오고 난 뒤에 이제 떠오르는 무지개 같은 그런 무지개. 좋더라고요. 좋아, 무지개. 그거를 봤을 때, 와, 이제 개는구나, 네. 환해지는구나, 네. 밝아지는구나. 그걸 봤을 때 되게, 아, 이제 비 안 내려서 이제 찝찝하지 않다. 막 이렇게 희망을 갖고 또, 무지개가 힘을 주는군요. 네, 비온 뒤에 무지개. 네, 그 갠다는 그 느낌이 좋더라고요. 네네. 드디어 비가 그쳤구나. 네네네. 그 하늘을 보고 있으면은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고. 오케이. 좋아, 이게 몇 가지를 나눠봤는데 네. 지금 선생님 이한나라는 사람에 대한 느낌이 어떠세요? 밝은 느낌인데요. 되게 밝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이전하고 한 이후에 좀 달라진 게 있죠. 좀 업돼요. 어, 좀 업됐어요. 좀 기분이 좀 행복해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나 이한나는 누구지 하면 뭐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뭐 가정주부 이럴 때 난 느낌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나 이한나를 꽃에 비유하면 나무에 비유하면 뭐 자연현상에 비유하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나에 대한 느낌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체성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도 이렇게 이제 메타포가 한 몫을 한다 이 말이에요. 참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부부 관계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부부 관계를 뭐 어떤 것에 비유한다면 어디에 비유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서 저는 부부 관계는 유리창과 같다라고 좀 비유를 하고 싶거든요. 유리창. 그렇죠. 왜냐하면 유리창이 한번 깨지면 다시 붙이기가 힘들잖아요. 부부 관계도 한번 깨지면 다시 붙이기가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유리창처럼 깨지지 않도록 서로 믿음 신뢰를 잘 구축해야 되는 게 부부 관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우리 선생님이 생각하는 부부 관계는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부부 관계는 어려운데요? 그냥 뭐뭐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면 돼요. 그냥 고무줄처럼 이렇게 팽팽하게 이렇게. 고무줄과 같다. 네. 고무줄 같아요. 뭔가 이렇게 하면은 대립되고 팽팽해지고 뭔가 끊어질 것 같고. 네. 이렇게 하면은 느슨해지고. 그러니까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그냥 딱. 고무줄과 같이 좀 유연성 있게 네. 조절을 잘해야 된다. 오래 가려면. 부부 관계는 그 네, 고무줄 너무 같군요. 서로 주장하면서 잡아당기지 말고 어느 정도 좀 살짝 힘있게 잡고 있으면서 쭉 같이 가야 그것도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네요. 그렇죠. 고무줄을 너무 잡아당기면 떨어져 버리죠. 네. 그래서 내 입장만 너무 고수해도 안 되고 상대방 그쵸. 입장을 존중해주면서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따라가도 문제가 되고. 그러면은 또 상대방이 무시하는 것 같고. 고무줄 표현이 아주 절묘합니다. 아주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그럼 부부 관계를 이렇게 메타포로 이야기해봤어요. 네. 삶, 인생이라는 것은 어디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인생. 자, 저는 예를 들어서 인생은 한 편의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영화. 영화. 영화.
영화도 보면은 뭐 초반부에는 주인공이 고생도 많이 하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영화가 클라이막스로 갔을 때 어, 영화가 굉장히 재밌잖아요. 뭐 어떤 뭔가 성취를 하고 이루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클라이막스를 지나면서 영화가 아주 뭐 감동적으로 끝이 나는 것처럼 우리 삶도 영화처럼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나도 맞아요. 그런 삶을 살고 싶죠. 맞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영화의 이제 중반부를 이제 넘어서고 있는데 아직 클라이막스를 못 갔잖아요. 네. 그래서 클라이막스가 아직 남아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 가슴이 뛰죠. 음. 어떤 클라이막스를 만들까? 자, 우리 이한나 선생님은 영화 인생을 뭐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저는 좀 빡센 운동을 좋아하는데 좀 러닝하는 그 러닝 도구 그 뭐죠? 헬스 나는 러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속도가 이제 빠르게 달리면은 허걱대고 또 천천히 달리면은 좀 천천히 느슨하게 가고 네, 마음이 급하면은 뭔가 제가 별일 아닌 거도 허걱대면서 너무 힘들잖아요. 네, 세게 뛰면 네. 뭐라 그러지? 좀 강약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무 인생도 지치게 너무 막 뭐 뛰지 말고. 찍기만 하지 말고 좀 쉬었다가 네, 옆도 보고 뒤도 보고 네 맞아요. 음, 이렇게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 삶이 좀 뭐 좀 달라지죠. 느낌이. 삶도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고요. 뭐 모든 건 다 이렇게 은유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대화할 때도 그래서 이제 돌직구의 말보다는 이 은유를 포함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이제 신체라는 것도 이렇게 신체 건강을 이야기할 때, 우리 몸은 영혼이 거주하는 옷입니다. 영혼이 거주하는 옷입니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옷을 오랫동안 입으면 옷이 누더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근데 오래 옷을 또 잘 입으면은 오래되었지만 옷을 또 깨끗하게 입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몸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충 살아버리면은 몸이 빨리 늙어버리고 누더기처럼 그렇게 늙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옷을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 몸을 잘 관리하면 60대가 40대처럼 뭐 70대가 50대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피부와 아름다운 건강미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저는 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몸은 영혼이 거주하는 옷과 같다. 영혼이 입는 옷과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옷을 오랫동안 입으면은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것처럼 영혼이 오랫동안 또 몸을 입고 있다 보면은 몸이 누더기가 됐을 때는 또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저 하늘로 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이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잠깐 떠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죽음도 나쁜 건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은 몸을 어떻게 비유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비유한 것처럼 한번 선생님 비유를 해봐요. 몸은 그냥 몸을 어떻게 비유할까? 그냥 몸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뭐 또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 있어요. 몸은 영혼이 거주하는 사원입니다. 사원, 사원. 사원절, 영혼이 거주하고 있는 사원입니다. 그럼 사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관리해야 될까요? 대충 방치해야 될까요? 잘 관리해야 잘 돼. 관리해야죠. 그렇죠. 우리 그 절에 사는 스님들이 절을 청소를 깨끗이 하는 것처럼 우리 사원이 거주하는 참 영혼이 거주하는 사원인데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매일 샤워하고 그리고 저기 화장도 하고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를테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비유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죠. 이렇게. 맞아요. 사원이라고 하니까 내가 좀 자주 샤워하면서 저기 화장도 예쁘게 하고 좀 잘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네. 들 수가 있죠. 음, 자, 어쨌든 이제 지금 오늘 이 메타포를 이제 쭉 좀 다루고 있는데요. 네. 지난번에 IPB 기법은 이제 그 어떤 스토리텔링 위주의 이야기였고요. 이게 스토리만 IP. 예, IP. 맞아요, 맞아요. 저번에. 네, 그래서 이제 스토리만 은유가 아니라 네. 이게 비유적 표현도 다 은유다 이걸 이제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선생님이 은유 수집가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뭘 써? 뭐
뭐 아까 전에 뭐 예를 들어서 나를 꽃에 비유한 것처럼. 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언유지만은 뭐 그래서 이제 언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언유적인 표현을 이제 수입하는 게 중요한데 뭐 예를 들어서 거센 파도가 유능한 상공을 만든다. 이것도 언유적인 표현이죠. 아, 네. 또는 뭐 실력 없는 목수가 연장나무를 한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언유겠죠. 네. 그런 이제 속담 격언 속에 언유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쵸. 뭐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이거.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이건 어떤 사람한테 해주면 좋죠? 뭐 어떤 상처받은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뭐 어떤 힘든 시련 고난을 이겨낸 이런 사람에게 비온 뒤에 땅이 굳습니다 해주면은 용기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아까 이제 신체도 제가 그랬죠. 신체는 몸은 영혼이 거주하는 사원입니다. 네. 또는 몸은 영혼이 입는 옷입니다. 자, 이런 말을 했을 때의 어떤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겠구나. 그런 느낌 들 수 있지 않겠어요? 네. 뭐 이제 그런 언유는 널려 있지. 이제 이런 언유를 찾아야 돼. 찾으라고. 아까 이제 부부 관계는 유리창과 같다. 뭐 부부 관계 고무줄 같다. 이런 것도 하나의 뭐 언유죠. 그런 표현도 이제 찾아야 되고 어떤 뭐 더 주제에 맞게 언유를 최대한 많이 모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내 안에 잠든 그 일을 깨우라 책 가지고 있다고 그랬나요? 네. 그 책에 보면 언유 편이 있거든요. 아, 은유? 저 찾아볼게요. 어쨌든 그래서 언유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네, 노력을 네.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할 때 언유를 포함시켜서 말을 하는 노력을 또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냥 돌직구를 하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하면 언유를 포함시켜서 말을 할까? 식설법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버릇없잖아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오늘 정리할게요.